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실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게 되니까 월세 등록금까지 치솟는 물가에 허리 휘는 대학생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우리 등록금을 동결했다가 올해 이제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제 대학 190곳 중에 103곳이 이번에 등록금을 올렸다. 최대 5에서 5.49%까지 올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등록금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동결을 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 올린 것도 올린 거지만 서울 집값이 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크게 올랐고 생활비도 크게 올랐다. 그래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우리 학생들한테 돈 빌려줄 때 금리라도 동결해달라, 이런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속보이는 대학들, 무전공인데 기준 없다고 비싼 공대 등록금으로,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2025학년도부터는 무전공 학과를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자유롭게 전공을 정하게 하는. 그런데 그 무전공 학과의 등록금을 책정을 할 때 가장 비싼 편인 공대 기준으로 등록금을 정해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활과학대학과 공대가 있을 때 생활과학대학보다 공대가 조금 비싸다고 하면 들어가서 생활과학대학을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장 비싼 공대 쪽으로 등록금을 잡아놓고 있어서 편법 인상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과 학부모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또 대학의 입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등록금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일단 고려대학교를 설명하기 전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공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학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된 대학들은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우리 대학은 이렇게 등록금을 받습니다라고 등록금 일람표를 홈페이지에 올린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려고 하면 잘 안 찾아지실 겁니다. 실제로도 그냥 학생들이 자기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기 학번 넣고 하면 자기에 해당하는 등록금만 딱 나오게 되는 거지, 다른 단과 대학은 등록금이 대체 얼마인지 그것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학 알림이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알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막 애써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전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대학들은 아주 국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등록금 일람표의 형태로 공개하는 그런 대학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를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 올해 신입생 입학금이, 등록금이 인문사회 계열은 39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97만 원, 400만 원이 살짝 안 되네요. 그렇죠? 400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인 이학 계열이나 체육 계열, 이쪽은 464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역시 이과가 등록금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기사에 나왔던 학부대학,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자유롭게 공부하다가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정하는 이 학부대학이 532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이제 공대를 보게 되면 공대 신입생이 53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사가 맞네요. 우리 자유전공학부 학부대학 요 학생들은 공대 기준으로 등록금이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게 의대인데, 의대는 한 학기에 675만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의대야 가자마자 이제 직업이 확정이 되는 거고, 또 개원이들의 생애 소득이 3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돈은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고려대학교 안에서는 가장 비싼 게 의대고 가장 싼 게 인문사회대다. 397만 원에서 675만 원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도 역시 착한 대학으로 등록금 일람표를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일반적으로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기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게 되면 고대나 차이가 없죠. 인문사회대가
390만 원, 오히려 고대보다 조금 몇만 원 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경 계열이 39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과로 가면 이제 비싸지겠죠. 그래서 45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대가 둘로 나눠서 공과대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안에 첨단 컴퓨팅 학부까지는 50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인공지능융합대학 안에 첨단융합공학부는 753만 6천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생긴 학과들이 조금씩 이미 그동안 등록금을 못 올렸었기 때문에 좀 올리는 경향들이 있고 아마 첨단융합공학부는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753만 원 정도의 높은 등록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대표 학부인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74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1년 되면 한 학기에 74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등록금을 갖고 있는 학부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다. 오히려 연대의대는 654만 원인데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할 때 뭐 언더우드 국제학부가 약간 메리트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비싸게 돈 내니까 우리 국제학부 애들은 연대 축제할 때 앞자리에 배치를 한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튼 연세대학교는 390만 원에서 740만 원의 아주 큰 편차를 갖고 있는 등록금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세대학교보다 좀 더 비싼 대학이 있죠. 좀 더 비싼 대학은 어디 있느냐?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들은 학부 수업료가 1년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당 9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학기당 900만 원, 그 외에 이제 부대 비용이 들게 되는 게 저기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문과 약 400만 원, 그다음에 이과 한 500에서 600만 원,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외국 대학들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 정도의 등록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립대학성인 서울대학교는 등록금이 대체 얼마일까? 왜 서울대 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이 244만 원 올해 입학금이 물론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다 등록금 일람표를 올려놓고 있으니 관심 있는 대학은 가서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대가 역시 서울대 안에서도 제일 싼데 244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한 학기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연고대는 얼마였죠? 이게 약 390만 원 정도 했었죠.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는 60% 수준 뭐 이 정도에서 6, 70%에서 서울대학교는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공대는 299만 원, 딱 300만 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300만 원 정도. 우리 연고대가 또 다른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사립대들이 400에서 500만 원, 아주 비싸면 600만 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대 공대는 300만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안에서도 이제 새로 생긴 첨단 융합학부는 370만 원 정도로 사실은 이게 공대라고 봐야죠. 공대라고 봐야 되는데 아예 학부로 따로 독립해 있기 때문에 첨단 융합학부는 따로 보여주고 있는데 370만 원 일반 공대에 비해서 좀 비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립대학 공대보다는 싼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도 의예과는 그렇게 다른 과랑 큰 차이가 없고요. 본과 들어가게 되면 500만 원대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대학교는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등록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가게 되면 좋은 양질의 환경에서 낮은 등록금을 내고 공부할 수가 있으니 역시 서울대 하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어떤 정도의 등록금을 보여줄까? 이걸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있지만 전북대학교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이제 우리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인문대학이 이번 신입생이 한 학기에 166만 원,
우리 앞에 서울대가 얼마였죠? 서울대가 244만 원이었는데 전북대학교가 더 싼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대도 229만 8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보다도 훨씬 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우리 대학들이 조금만 더 혁신을 해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취업도 잘 시키고 교육도 좀 잘 시키게 되면 참 가성비 좋은 효율 좋은 그런 대학이 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이렇게 좋은 여건의 대학이 있어도 취업이 더 잘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인서울대학보다 없으니까 자꾸 서울로 더 비싼 이제 등록금보다는 거주비죠. 이런 걸 내가면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가성비 면에서는 되게 좋다. 교육에 좀 혁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튼 등록금 면에서는 착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북대학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대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립대학 중에 경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유 눈치채셨죠?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지식을 드리고자 경남대학교를 갖고 온 겁니다. 우리 전남대, 충남대는 다 국립대학이죠. 그러나 경북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경남대는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드리려고 이제 경남대학교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경남대학교는 이름을 좀 전통 있는 대학이죠. 선점에서 경남대학교가 사립대학인데도 저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지역에 경남 지역의 국립대학은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가 되는 거죠. 거기 국립대는 경상대학교, 경남대는 사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인데 인문사회대학이 29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공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디 있죠? 공과대학이 400만 원 정도, 397만 원 정도 요 정도의 그런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히 거점 국립대학보다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의 사립대학보다는 좀 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립대학들도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 경남대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립대학,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을 포함해서죠.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이 정도 돈을 내고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드니까 그냥 조금 더 내고 고생하더라도 서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준다, 뭐 한다 이렇게 세상 탓만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좀 과감한 혁신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안심을 시키고 야 이렇게 싸고 좋은 교육에 취업까지 잘 시키는 대학인데 왜 떠나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사립대학이지만 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올해 신입생들은 이렇게 등록금이 책정이 돼 있다 하면서 공식 자료로 나온 자료가 되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사립대학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럼 경남대학교랑 비교를 하더라도 문과에 해당하는 산업경영학부 고용서비스정책학과가 166만 원입니다. 공대가 238만 원인 거죠. 가장 비싼 기계공학과가 기계설계공학과 이런 데가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네이버엔 분명히 사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사립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노동부에서 설립한 그냥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수준의 등록금으로 착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알고 모르고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사립대학이려니 하고 생각하면 사실은 좋은 이런 찬스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보에 민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대학은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왜 대박이냐? 서울대나 지역 거점 국립대 이런 데가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울시립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시립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깜짝 놀라실 텐데 서울시립대 이번 인문사회 신입생의 등록금이 107만 8천 원입니다. 공과대학은 142만 4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립이라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싼 금액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서울시립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두 개만 하고 빨리 실력을 쌓아서 다음 진로를 나갈 때는 참 가성비가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의 그런 대학 등록금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서울시립대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할 때 좀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첫 아이가 지금 중고생이신 분, 아직 대학을 안 보내신 분은 옛날 자기 때를 생각하시면서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우리가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등록금 보조를 해줍니다. 그죠? 그것을 멋지게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다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소득 유형을 10구간으로 10분위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장 소득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이 얼마던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가난해서 공부 못한다건 학비보다는 생활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 가계소득이 낮은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는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5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기에 그러니까 최대 285만 원까지 국가로부터 장학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대출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사업 구간부터는 조금씩 낮아져서 학기당 210만 원이 6구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소득분이 7, 8구간은 175만 원을 받게 되고 소득분이 9등급 9구간은 학기당 5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 10구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대단한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버셔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되게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때는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학교 안에 자체 장학금도 꽤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힘들어하는 것은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자꾸 인서울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주비, 생활비,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은 옛날과 달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금을 10분의 1을 빼놓고는 다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285만 원 정도면 저기 우리 국립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거의 다 등록금은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등록금 현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에 따른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이라는 것은 진짜 인생의 중요한 긴 시간 투자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쓸데없이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성비 있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싼 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사회에 진입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세금을 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바, 애들 말로 알바죠. 아르바이트, 돈 벌면서 이제 이 학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알바하는 애들이 많은데 비싼 대학에 가서 알바 많은 대학 생활 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대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우리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저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저 대학 가게 되면 좀 비싸게 되니까 내가 아르바이트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나만 하게 돼도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과감하게 이 대학을 가서 다음 단계를 좀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진출했을 때 도움이 되게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아니죠.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는 이 서열상에서 자꾸 한 칸 위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효율성을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바 많은 대학생활보다는 공부 많이 하는 대학생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돈이 너무 많아서 뭐 집에 돈이 많아서 돈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되면 전혀 뭐 이 영상도 도움이 안 되고 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러나 형편에 따라 그 형편은 본인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대학, 과기원대학,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대학 이런 데를 진학을 해서 실력을 쌓고 다음을 더 멋있게 또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학생들이 좀 깨우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학부모들은 생각보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또 지극하고 헌신적으로 잘 지원하려고 해서 우리 아들 딸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충분히 너만 합격한다면 보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부모의 노후에서 땡겨다 쓰는 돈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최대한 본인의 노후를 헤쳐서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학교 생활이니 부모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라면 빨리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서 사회 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는 거 뭐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나이들이니까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요즘 등록금은 얼마나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